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당신을 위한 닥터 강민조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양한 성형 정보를 전달해드리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었죠. 무엇보다 조화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항상 해드렸었는데요. 이목구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의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역시 적절한 비율로 조화를 이뤄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 흔히 이 이마라고 부르는 상안부는 조금만 넓어도 얼굴의 길이가 길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넓은 분들 중에서 평소에 앞머리로 이마를 가리고 다니시거나 여성분들은 쉐딩이라고 하죠. 헤어라인 주변에 이렇게 음영을 줘서 넓은 이마를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런 방법들은 실제로 이마를 줄이는 방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넓은 이마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마축 수술이나 모발 이식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 수술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마축 수술과 모발 이식 중 나에게 더 적합한 수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각 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발 이식은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이런 뒷머리 같은 부위에서 모발을 채취하여 모발이 부족한 부위로 옮겨 심는 수술입니다. 채취한 모발을 한 올 한 올 필요한 부분에 직접 심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식받는 부위에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도 되고 헤어라인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기에도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은 채취한 모발을 이식한다고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식한 모발에서 모낭이 생착을 하고 거기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이식한 모낭들이 100% 다 생착하리라는 보장도 없죠. 따라서 즉각적인 결과를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발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숱이 적다면 옮겨 심을 수 있는 모발의 양에도 한계가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은 이마축 수술처럼 수술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식하는 모낭의 수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이식할 경우에는 수술비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마축소 수술에 대해 살펴보면 이마축소는 두피의 탄력이나 얼굴의 비율에 맞춰서 축소할 부위를 디자인하고 이마의 피부와 연부 조직을 절제합니다. 즉 일부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피의 점막층을 박리하여 아래로 전진시켜 봉합하여 헤어라인, 기존에 있는 헤어라인을 낮춰주는 수술이에요. 이마축소 수술은 두피 자체를 아래로 전진시켜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헤어라인의 모발 또한 원래 본인의 모발이어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효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두피를 아래로 당기기 위해서는 피부도 절개를 해야 하고 점막도 박리해야 하고 절개했던 피부도 봉합을 해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수술 부위가 붓거나 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마축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흉터인데요. 이 흉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사람마다 이제 두피의 유연성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두피 유연성을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줄인다면은 절개 부의 흉터는 많이 남지 않게 되거든요. 물론 집도위의 봉합 스킬도 중요하겠죠. 각자의 두피 유연성에 맞게 축소를 하고 봉합 역시 꼼꼼하게 제대로 했다면 이마 축소술 수술 부위의 흉터는 약 3개월을 전후해서 많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마 축소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마 축소 절개 시에 수직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사선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 절개 부위에 있는 모근이 그대로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절개 라인에서 머리카락이 자라서 흉터를 더 가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가 남는 게 이마 축소 수술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흉터가 옅어지고 절개 부위에서 머리카락이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다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모발 이식과 이마축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나한테 적합한 수술은 도대체 무엇이냐? 먼저 정확한 진단은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의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이마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고 단순히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헤어라인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신 분들은 모발 이식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줄여야 하는 이마의 넓이가 헤어라인 전체적으로 1cm를 넘는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소해야 할 범위가 1cm 이상이신 분들은 모발 이식보다는 이마축소 수술이 더 적합합니다. 이 외에도 수술 직후에 이마가 줄어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머리숱이 많지 않아 채취할 수 있는 모발에 한계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마축소 수술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끔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모발 이식과 이마축소 수술 모두 받으려고 한다. 어떤 수술을 먼저 해야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이 두 가지 수술 중에 하나를 먼저 받으려고 하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축소 수술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 후에 좀 더 줄이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모발 이식으로 보완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마축소 수술을 먼저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수술 후 헤어라인에 있는 대부분의 머리카락이 원래 본인의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헤어라인 전체를 모발 이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이마축소 수술이 단순히 이마의 넓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M자라든지 헤어라인 가운데 있는 3자라든지 이런 헤어라인도 교정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수술을 함께 고민하시다가 이마축소 수술을 받으신 뒤에 추가로 모발 이식을 받으려고 계획하셨던 분들도 이마축소 수술을 받고 나서 모발 이식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마축소 수술의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넓은 이마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수술 방법, 이마축소 수술과 모발 이식의 장단점과 각 수술 방법에 적합한 유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은 간단한 자가진단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얼굴 전체의 비율이나 두피의 유연성 등 다양한 부분을 같이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당신을 위한 닥터 강민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